어떠셨을까요? 마우이 역할. 마우이 역할은 역시 그거인 것 같습니다. 이게 모아나는 저희가 계속 말했지만 원래부터 이제 영웅의 상이었죠. 진취적이고 연습을 원하고 목표가 뚜렷하고. 근데 모아나에게 없는 게 있잖아요. 기술과 경험이 없었죠. 마우이 역할이 이제 그걸 채워줬던, 항해술도 전혀 몰랐던 모아나에게 항해술을 알려주고 어떻게 해피티를 어떻게 찾아갈지, 이걸 어떻게 돌려놓을지 루트도 알려주고 길도 알려주고 방법도 알려주고. 어른처럼 길잡이 역할을 했다는 거죠? 모아나는 경험이 그런 것 부족하니까.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우이가 중간에 말했던 것들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냥 항해술을 배울 때 마우이가 했던 말이 이건 그냥 항해술이 아니야. 이건 너가 어디 있는지를, 이건 길을 찾는 방법이야 라고 하면서 마우이가 모아나에게 알려주거든요. 이건 어, 너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너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찾는 길 찾기 방법이야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 인생에 대한 얘기 아닌가? 그래요? 저는 거기서 되게 이게 젊고 이렇게 뭐랄까 열정 있는 그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야망 있는 멋있는 분들 참 많은데 그런 분들이 보통 모아나처럼 의욕만 앞서가지고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 마우이처럼 경험 있고, 저희가 막 꼰대라는 말 되게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열망 있는 친구들이 막 꼰대 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 경험 있고 그런 분들의 그것이 필요하다 하면서 모아나를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그 역할이 마우이가 있지 않았을까. 열망과 야망에 기술과 경험을 더해주는 그 역할이 마우이에게 있었다라고 저는 되게 느꼈었습니다. 야, 심오한데요,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아까 그 길잡이 같은 경우는 진짜 한 인생이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작품을 순수하게 못 보는 것 같아요. 어떡하죠? 아니야, 근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좀 직업병 아닐까요? 작품을 즐겁게 보더라도 결국 분석하고 파고들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작가라고. 직업병이 그걸 망가뜨렸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깊게는 생각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두 캐릭터를 비교해놓고 이 친구가 작품 내에서 그냥 맡게 되는 게 무엇이고 무엇을 성장하고 이런 조금 기술적인 부분들만 계속 보게 됐던 것 같은데, 그보다 조금 더 내려가서 이렇게 조금 삶과 연결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저한테는 조금 되게 시야를 넓히는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가요? 좋은 것 같은데? 순수하게 즐기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아하. 그러니까 처음에는 순수하고 아무 생각 없이 즐겼다가 두 번째 볼 때 이제 심오하게 보는 거죠. 그게 맞지 않을까? 저도 그런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심오하게 즐기는 것도 작품을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러면 넘어가서 혹시 4번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분이 계실까요? 4번 그거죠. 네. 모아나와 마우의 관계가 영화에서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대해. 웬만 지금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실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들의 연장선이지 않을까 얘는 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디즈니 작품들은 을에 이제 공주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공주와 왕자에 대한 이야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모아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가감없이 빼버리고 조금 더 성장에 집중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서 모아나와 마우이가 전 되게 전우 같다 이런 느낌 많이 들었거든요. 파트너. 그러니까 물론 같이 여정을 헤쳐나가고 버디몰이구나. 이게.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인가? 네, 그런 느낌인데 이게 어쨌든 막 이렇게 여정을 헤쳐나가면서 서로에게 내적으로 성장을 시켜주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마우이도 모아나에게 길을 찾는 법 같은 걸 알려주면서 되게 인생을 관통하는 법한 그런 대사도 해주고, 모아나도 뭔가 조금 순수한 말이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우이의 그런 나약한 내면을 지적하면서 마우이가 그걸 깨닫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 보면서 인생을 함께 헤쳐나가는 전우구나, 이런 관계로 발전하지 않았나 저는 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은, 5번도 거의 하다가 얘기가 나온 것 같긴 한데요. 캐릭터 달라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들어봅시다. 저는 이 5번 질문이 그거거든요. 가장 인상적이거나 공감 갔던 캐릭터. 근데 다들 이게 모아나 마우이에 좀 있으신 걸까요? 두 분은? 네, 저는 마우이였긴 해요. 이온이요? 그래요? 다르네? 진짜 사람마다 다르군요. 카티로님은 이제 모아나. 아, 네, 모아나님? 네, 저 모아나입니다. 모아나입니다. 모아나 났어요. 저는 할머니가 제일 공감 갔거든요. 할머니. 할머니가 응. 이 세계관에선 할머니가 가장 현자입니다. 아, 할머니가 가장 최고예요, 여러분. 정말 영혼은 할머니입니다. 근데 어째서죠? 진정한 어떻게 보면 원래 할머니들은 원래 나이가 있는 현자들은 멘토의 역할을 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긴 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신 거겠죠? 그러기도 하고 음. 보통 이제 조력자와 스승의 역할을 해주신 거잖아요, 할머니가. 그쵸? 근데 모아나에서 그 대사를 너무 멋있게 짜셨더라고요. 할머니 아직도 기억나는 멘트가, 그러니까 보통은 스승이라고 하면은 너 이렇게 해야 돼, 뭘 해야 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할머니께서는 계속 모아나에게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넌 뭘 하고 싶니? 내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니? 하고 이제 할머니 멘트 중에 그게 있거든요. 난 미친 할머니야. 그게 내 여기 이 섬에서 내 역할이야. 이게 저는 영화를 관통하는 메시지인가? 라고 느낄 정도로 되게 크게 다가왔었어요. 나는 미친 할머니고 그게 내 이 섬의 역할이야. 나는 이 섬에서 이 관습을 깨고 모아나를 바다로 보내줄 게 바로 내 역할이다. 라고 깨달으신 거잖아요. 그쵸. 그렇네요. 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미친 할머니라는 것도 사실 이게 폴리네시아 문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잖아요. 이게 실제로도 이 통가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탑스인가? 이 전통적으로 하면 안 되는 일이 실제 부족에서도 되게 있대요. 이걸 하면 안 되고, 네, 타프라고 이제 절대 하면 안 되고. 금기가 있는 거군요, 부족마다. 네, 금기가 부족마다 있고, 이 모아나에서 금기는 바로 이 해협 너머로 깊은 바다로 가지 말라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족에서 정말 중요한 게 이 타프라는 건데, 근데 그것을 할머니가 깨기를 도와준 거잖아요. 모아나가 더 진짜 이제 그 영웅적 행보를 할 수 있도록.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자기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신 할머니가 역시 또 영웅이 아닐까 가장 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좀 설득되는 것 같아요. 설득되네요, 진짜. 가스라이팅 홀리고 있습니다. 홀리고 있어요. 홀리고 있어요. 네, 홀리고 있어요. 물어볼까요? 할머니였나? 싶기도 하고요. 였나? 저는 사실 그 할머니를 무슨 캐릭터 생각했냐면 쿵푸 팬더의 사부다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 사부 있잖아. 거북이 사부님 말씀하시는 거죠? 뭐 안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스포는 좀 자제하겠지만 쿵푸 팬더 1회 초반에 나오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러한 전통적인 나이가 있는 조력자 역할이랑 되게 닮지 않았나 그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늘 이런 캐릭터들은 마음이 좀 따뜻하잖아? 사실 없잖아? 주변에 그런 현자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주변에. 그렇게 멘토로 삼고 싶은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되게 좋은, 그치, 연륜이 묻어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지. 그렇네요.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 자체만으로도 너무 매력적이고 멋있는 캐릭터로 보이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사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더 증폭되지 않았나 싶네요. 아마 작가님께서 엄청 고치시고 작가님들이겠지만 계속 고쳤겠다. 늑대님 옆에 있는 건 소주인가요? 네, 소주가 아니고 물. 목마르실까봐 물을 옆에 놨습니다. 물과 소주잔 있는데요? 어떻게 된 거죠? 소주잔인가요?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여기 솔선밖에 없나 봐. 네네. 여우님은 과일 먹으라고 제가 앞에다가 과일 갖다 놨습니다. 제가 포도를 또 좋아하기 때문에 네. 맛있게 그런가요? 뭔가 포도를 먹어도 되나요? 잡식이. 그 모르십니까? 이소부화? 먹어! 여우는 나무 위에 있는 신포도를 항상 신포도가 아니죠. 단포도지만 못 먹어서 신포도라고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그랬다고요. 여우는 대체적으로 포도를 좋아합니다. 이거 고기는 제가 먹고 포도는 여우님이 드시는 게 이제 좋겠네요, 앞으로. 저도 고기 좋아하긴 하는데요. 접시를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5번.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모아나가 제일, 인상적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험과 밖을 향해 동경을 하잖아요. 근데 저의 경우는 그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지. 해외여행 되게 좋아해요. 모르는 곳에 가는 그런 거. 근데 이게 여행, 모험, 그런 동경, 그런 것들이 다 해외여행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일본에서 만화를 그리고 싶어 했는데, 바다 너머에는 일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왕국을 향한 그런 동경, 그런 것들이 되게 셌었는데, 제가 사실 평생 이룰 수 없는 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루긴 했습니다. 네. 이거 지금 이루셨는데. 그러니까. 네, 가을에 모아나 신작이 나옵니다. 네. 모아나 같은 삶을 사셨군요. 두 번째는 보여드렸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린 소녀가 꿈을 향해서 일어나가는,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성장, 모험 이야기,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성장하는 이야기,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로스트 프린세스가 데뷔작인데 거기에도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작품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의미는 모아나였네요. 네네, 굉장히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읽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6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저는 한번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예, 6번의 질문은 이거죠. 모아나의 스토리와 설정이 다른 디즈니 영화와 차별되는 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게 남주의 독창성이라고 생각하고요. 모아나 같은 캐릭터는, 이런 영웅 캐릭터는 이미 브레이브에서도 한번 나오지 않았나, 디즈니 브레이브에서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주가 너무 독특하기 때문에 가장 큰 차별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도 비슷하게 적기는 했었어요. 그래요? 어디에서도 그 디즈니 작품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캐릭터가 마우이지 않았나 저도 싶었거든요. 되게 분명 이끌어주는 역할인데 모아나를 이끌어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끌림도 당하잖아요, 모아나한테. 그런 캐릭터들을 내가 이런 남자 주인공들을 디즈니 마우이가 이 디즈니 영화 다른 영화들과 굉장히 차별되는 캐릭터 중 하나가 아니었나, 저도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오호, 그렇군요. 그럼 도도키님도 비슷하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 좀 다르게 생각하셨을까요? 네, 비슷하죠. 사실 디즈니 영화가 이전까지만 해도 항상 그 공주님이 계시고 왕자님이 계시고 라푼젤이나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결국 주인공이 진취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결국 구원해주는 왕자님이 있단 말이죠. 여기는 이제 모아나가 일단 워딩부터 다르죠. 나는 공주가 아니라 난 족장이야. 난 차기 족장입니다. 저는 CEO예요. 라고 이제 소개하는 것도 그렇고, 공주의 그걸 완전 벗어나 버렸죠. 널 고용하마. 네. 힘을 잡고 고용을 하잖아요. 넌 네가 족장이기 때문에 너 따라야 돼. 야, 명령을 내리죠. 아주 멋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마우이가 실제 신화가 있잖아요. 네. 인도네시아 문화에 실제 마우이 신화가 되게 중요한 씬으로 되어 있는데 되게 중요한 분이란 말이죠. 네. 되게 여러 가지로 되게 많이 차별화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다 그렇게 느끼셨으니까 7번째로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모아나가 전달하는 주제나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의 경우는요,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때로는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울타리 밖을 알아가는 게 해결이 될 수 있다. 새로운 것이랑 그 다음에 플러스 전통은 늘 사람을 앞으로 나가게 한다. 또한 모험은 몰랐던 새로운 것을 알게 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두 분들이랑 이제 이야기하고 바뀌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와. 그게 때로는 진실이고 네가 진짜 원하는 길을 나가게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네,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두 분은 어떠실까요? 메시지 주제에 대해서요. 저 먼저 얘기하면 네. 뭐 계속 앞서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맥락적으로 좀 이어졌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체성에 대한 이야기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주체성.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얘기인데 모아나가 바다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이고 결국 이제 해피엔딩을 맞을 수 있었던 것도 이것도 스포라서 자세히는 얘기 못하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는 그런 이야기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마우이도 항상 나의 어떤 나의 것들을 외부에서 아까 찾는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뭔가 저는 나를 제대로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비슷한 생각을 옛날에 마우이와 비슷한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저는 그때 내가 누굴까 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겨내고 찾아갔었거든요. 그래서 두 캐릭터 모두 나를 찾아가는 내용이니 이거는 결국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주체성에 대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좀 이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인생이라는 게 때로는 도덕기님 안색이 안 좋아지셨어요. 갑자기. 혹시 제 얘기가 불편하셨는지. 아니죠?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제가 느낀 게 네, 또 다른 나를 만날 수 있다. 그것도 괜찮네요. 그것도 괜찮고 이게 근데 헤맬 수밖에 없는 게 남들이 주는 남들에서 오는 평가가 때로는 되게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 스승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제가 만화 그리는 게 재미없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데 지금 만화 그리는 게 재미없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네 만화를 좋아하면은 그때부터 즐겁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생각나는 거야. 진짜일까? 아닐까? 진짜일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기도 하면서 아니기도 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만화를 그리면 즐거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안 봐주면 그것도 즐거운가? 약간 그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게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물론 내면의 것을 따라가는 게 무조건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마오이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걸 되게 원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인간에게 있어서 또 다른 또 가치가 아닐까. 결국엔 진짜 그 가치를 인정받잖아요. 영웅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것도 또한 또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맞아요. 그 부분에는 저도 동감하는 것 같아요. 예, 모든 사람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저도 그러니까 마오이는 결국 그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인정을 받고 나서도 그러니까 그 대사가 저는 너무 울림이 컸었어요. 마지막에 마오이가 힘을 잃어도 나는 마오이다. 그래도 나는 마오이야 라고 느끼는 게 저한테는 그런 본인의 과거도 다 인정하고 내가 관심 받기를 원했던 것도 다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나는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마오이라는 거는 그래도 달라지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인정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저가 이거 딱 하자마자 다시 한번 기배병이 도져가지고 근데 이제 디즈니 같은 경우는 보통 노래 순서를 따라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좀 있어요. 겨울왕국 같은 경우도 이제 엘사 이야기를 노래 순서를 따라서 그 변화를 보여주고 모아나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 OST 들어보면은 그 배치가 그렇게 되죠. 이제 간단하게 좀 말해보면은 일단 모아나가
나 나가고 싶어. 근데 이제 나가도 될지 모르겠어. 나는 완벽한 딸이 돼야 되나 봐. 어떡하지? 고민하는 노래. 내 위치는 어딜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뭘까? 라고 고민을 먼저 던지고 그 다음에 한 게 선조들의 노래였죠. 선조들의 그 역사에는 그들은 가는 길을 알고 있어. 역사와 그들은 그 연륜과 그 경험에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게 있어. 한 다음에 이제 마오이 노래도 나오고 하는데 이 얘기 왜 하냐면은 전달하는 주제나 메시지가 결국 크게 세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모아나의 이야기가 있고 마우이의 이야기가 있고 이건 OST에서 나왔죠? 뭐지 큰 꽃게 다들 기억하시죠? 너무 그럼 귀여워. 네, 꽃게가 이제 빛나면서 이제 춤추는 나는 반짝반짝거려 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아나의 이야기는 노래를 통해서 고민하던 그런 야망 있는 능력 있는 친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야망을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가는 거고 또 이제 마오이 같은 경우는 경험도 있고 실력도 있지만 꺾여버린 큰 벽에 막혀가지고 꺾여버린 그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꽃게도 되게 저는 인상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깊은 바닷속 심해에 있는 괴물들이잖아요. 그리고 꽃게의 가장 특징이 그거였거든요. 그는 자랑하는 걸 좋아해. 그리고 반짝거리는 돈을 정말 좋아하잖아요. 약탈자다. 그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보자마자 내 주변에 있는 반짝거리는 걸 좋아하고 자기 자랑을 좋아하고 가족과 사이도 안 좋아. 이런 분들은 있군요. 딱 꽃게가 있군요. 이게 뭐 범죄 도시 같은 데 나올 만한 그런 캐릭터잖아요. 돈 좋아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에 있어서 이 영화에서 가장 크게 하는 건 결국 목적지에 어떻게 도달하느냐에 대한 각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제시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마지막 결말에 했던 또 그 노래 있죠. 그 노래에서도 마지막 그 우리 신에 대한 노래도 있거든요. 마지막 네 번째 인물까지. 거기서 근데 이게 폴리네시아 문화와 굉장히 밀접했다는 게 전 되게 신기했어요. 혹시 다들 폴리네시아가 뭔지 아시나요? 폴리네시아가 뭔지요? 근데 이게 필리핀이랑 간단하게 하면은 그거군요. 필리핀이랑 필리핀 아니다. 하와이, 뉴질랜드, 모아이가 있는 이스타섬 이렇게 세 꼭지점이 있는데 이제 그걸 폴리네시아 문화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예? 근데 이 각 꼭지점의 길이가 비행기로 한 9시간 정도, 7,000km 정도 된대요. 진짜 대단하네요. 그렇게 얘기 들으니까. 이 폴리네시아 미스터리라고 하는데 이게 이 9시간이나 가야 되는 먼 거리가 언어와 문화와 관습을 공유하고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다라고 다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그냥 공유한 것도 아니고 모아나에서 말하는 항해로만 나침반도 지도도 없이 물의 온도를 느끼고 구름을 보고 별을 따라 갔는데 그들은 섬을 잘 타다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모아나에서도 그 이야기 굉장히 딥하게 다뤄지는데 그거인 것 같아요. 7,000km 9시간짜리 거리를 어떻게 가는가에 대한 방법과 이제 그런 것들을 모아나에서 되게 축약해서 잘 설명해 줬다라고 저는 느껴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내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길을 찾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느낌인 거겠네요. 물리적으로도 길을 제시한다. 그건 또 생각을 못했네요. 그렇게 해서 또 전통적인 그 폴리네시아의 문화랑도 관련이 있었던 거구나. 맞습니다. 그리고 모아나가 내적인 힘을 알려주고 마우이가 경험이나 기술적인 면을 알려주고 또 이제 그런 게 상호 보완이 되면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이야기. 근데 이게 모아나뿐만 아니라 폴리네시아라는 문화 자체에서 진짜 가장 큰 가치거든요. 이걸 정말 잘 표현했다는 게 저는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화랑 옛날 것을 공부를 진짜 많이 하고 만든 작품이 그거군요. 맞습니다. 알면 알수록 굉장한 영화더라고요. 그걸 굉장히 쉽게 어린아이가 이해가 될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어린아이한테 이해를 시키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알수록 늘실 거예요, 진짜.
그러면 되게 딥한 그런 의미도 있었네요. 이것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요. 엄청난 영화였습니다. 지진이는 멋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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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데요. 신화적인 요소와 세계관을 통틀어는 그러한 질문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빈여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쨌든 모아나에 있는 신화적인 요소에 대한 이야기들이잖아요. 이 부분도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사실 세계관 자체는 신화적 요소가 엄청 가득해요. 신적인 존재도 나오고 일단 마오이부터가 반인반신 데미가시죠. 그리고 모아나의 시작부도 신화를 얘기해주면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세계관 자체가 하나의 신화고 뭐 나오는 맞아요. 그 빛나는 꽃게도 그냥 괴물들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그냥 되게 사실 저는 신화하면은 뭔가 옛것이잖아요. 옛것이고 되게 신인이라는 존재라든가 그냥 이런 게 나오면 전 다 신화적이라고 좀 느끼긴 하거든요. 그냥 하나의 독자의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모아나 자체도 되게 그런 이야기구나. 그냥 신화적인 이야기구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곳곳에 아까 말했던 것들이 들어가면서 그냥 신화적인 이야기구나라고 좀 단순하게 좀 느꼈던 것 같고 이게 디테일을 따지면은 되게 뭐가 많기는 해요. 아까 얘기했던 폴리네시아 문화권의 것들이 뭐 작품에 보면은 문신을 하는 것도 나오고 이 문신도 원래는 폴리네시아 문화권에서 시작된 그런 풍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나오고 코코넛에 대한 이야기도 막 하고 그래요. 이런 디테일한 요소들을 많이 잘 넣었다? 그래서 굉장히 신화적으로 잘 표현된 작품이 아닌가 그런 느낌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도토끼님은 또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모아나의 신화적인 요소 표현에 대해서요. 네, 저도 이제 마오이 신화가 껴있으니까 이제 이거 신화적인 요소가 어떻게 들어있을까 했는데 혹시 마오이 신화에 대해서 혹시 읽어보신 건가요? 아니면 조사를 하셨다던가? 좀 몇 개 겉핥기식으로 살짝 알아봤거든요. 그러면 마오이 신화가 뭔지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